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성인 절반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가운데 미국 보건당국은 3차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 접종 시기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올여름 끝에서 가을 초에 부스터샷 필요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 우려가 높아지자 정부가 나섰습니다. 정부는 가상화폐 급등락을 이용한 자금 세탁과 사기 등 불법 행위 단속을 위해 4월부터 6월을 범정부 차원의 특별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국내 완성 잡체와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줄줄이 가동을 중단한 가운데 지난해 반도체와 자동차 업종에서 2만여 개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갔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미국 등이 자국내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에 나서면서 이 같은 해외 유출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3일부터 17개 증권사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를 위한 주식 대여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공매도 경험이 없는 신규 투자자의 공매도 투자 한도는 3천만 원으로 제한되며 사전 교육과 모의 거래를 이수해야 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안수정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미국 증시는 봄바람을 타고 실적 호조와 지표 발표 속에 3대 지수 모두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흐름을 오늘 국내 시장에서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코스닥 쪽에서 나타나면서 강세 나타나고 있고 반도체 부품주들의 흐름이 오늘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제약바이오 업종들의 반등이 슬슬 나타나게 됐었는데요. 오늘도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라서 진단키트 종목들 다시 한번 탄력 모멘텀을 얻고 있습니다. 가뿐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증시 움직임 오늘 좋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전망도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02-3153-1611 또는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 문자 보내주시면요. 저희 이어서 종목 상담만 도와드릴 뿐만 아니라 또 노란톡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종목 이야기 나눠보실 수가 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장 이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네, 헤드라인에서도 짚어드렸었는데요. 이제 개인들에게도 공매도를 허용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5월 3일부터 공매도 재개가 되는 것부터 그렇고요. 이를 비롯해서 이번 주 주요 이슈들 한번 짚어주시죠. 예, 우리나라에서 이제 드디어 다시 공매도가 재개가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공매도는 그 무차입 공매도를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이 돼 있죠. 즉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을 매도한 다음에 다시 사는 그러한 제도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매도라고 한다라면 굳이 갖고 있는 주식을 파는 게 아니라 주식을 빌려와서 파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동안 이제 공매도를 개인들이 잘 쉽게 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주식을 빌리려고 해도 빌리는 숫자도 작고 금액도 작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개인들이 공매도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그 부담감이 있었던 것들이 사실이죠. 정부가 이런 것들을 좀 풀어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3천만 원까지 그리고 어느 정도 조금 그 기간이 좀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 공매도를 몇 번 해보시게 되면 금액은 이제 7천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초기 진입자들에 대해서는 금액을 한정시키고 그리고 금감위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약 1시간 반 동안 이수한 이후에 시행하도록 법을 바꿨는데요. 즉 공매도라는 게 손해율이 상당히 높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보완해서 차제의 그 폭을 좀 넓혀주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단 또 잠시 후에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5가 국내에 새롭게 출시가 되는데요. 아이오닉 5 같은 경우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장착하고 있죠. 이와 같이 기아의 EV6와 플랫폼을 공유하는데요. 이제 전기차 전용 플랫폼 시대가 열렸다는 면에 있어서 전기차 관련주들의 향배에 미치는 영향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일은 그 쓱닷컴이 오픈마켓을 시범 운영합니다. 지금 현재 쿠팡이라든지 이런 쪽과의 경쟁들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규칙가 주목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소위 말해서 이제 배송 전쟁이 벌어졌다 이렇게 다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세계그룹의 뒤를 이어서 뒤를 업고 이러한 쓱닷컴
매스컴의 오픈마켓 시범 운영이 된다라는 점 관련주들의 움직임과 같이 엮여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수요일 날은 부동산 점검 관계장관 회의가 열립니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 정부 여당과 반대되는 야당의 서울시장이 이제 취임을 목요일 날 하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부동산 정책들에 대한 일관성 그리고 규제 완화에 대한 것들이 논의가 될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 상해에서 모터쇼가 있고요. 월드 IT쇼가 개최가 됩니다. 이와 관련한 그런 변화들, 물론 이런 것들이 과거 대비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줄었다 하더라도 일부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현재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목요일 날 서울시장의 취임식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가 어떠한 시정 정책을 선포할지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건설주라든지 일부 규제 완화주들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혐의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현재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뇌물공여죄로 현재 지금 잉여의 몸이 돼 있고요. 이와 별도로 경영권 승계에 관련된 재판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거취에 조금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후 정상회의가 화상으로 열리는데요. 이게 이제 탄소 배출권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목요일 날 기후 정상회의의 어떤 내용에 따라서 탄소 배출권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주식들의 움직임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목요일, 금요일 이틀 연달아서 기업들의 굵직굵직한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목요일 날은 기아, KB금융, 삼성 SDS, LG 생활건강이 있고요. 금요일 날은 현대모비스, 포스코 인터내셔널, 하나지주 등의 그 기업 실적들이 1분기 실적들이 발표가 나옵니다. 호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만 의외의 실적이 나오게 된다라면 주가의 변동성 확대 요소가 되기 때문에 목요일, 금요일 발표되는 기업들의 실적에 여러분들의 포커스를 맞춰서 잘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는 후반으로 갈수록 기업들의 실적 발표 많이 나올 전망입니다. 이 부분 체크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YG 경제연구소의 차영조 소장 함께했습니다. 이어선 객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객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우선 이 시각 수급 주체별 매수 상위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 금호석유, SK바이오사이언스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제넥신, 워닝 IPS, 테스나 등이 매수 상위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 기아를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심텍, 에코프로, 테크윙 등이 매수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이제 반도체 관련주 쪽으로 좀 수급이 집중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 또한 이제 바이오주 쪽으로 역시나 또 수급이 외국인 기관 모두 좀 집중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동안 좀 부진했던 업종들에서 움직임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업종도 그렇고 반도체 종목들에도 좀 수급이 이제 쏠리고 있는 현상인데 오늘 시장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지난 금요일에 이제 미증시가 재차 사상 최고치를 좀 경신을 하면서 오늘 이제 국내 증시도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 모두 동반해서 상승하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정부에서 8월에 대규모 이제 백신 위탁 보고 소식이 또 전해지면서 오늘 이제 CMO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또 이제 바이오주들이 오늘 또 시장 상승을 이끌고 있다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또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른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처럼 현재 시장은 이러한 전반적으로 이러한 중소형주 쪽으로 수급이 좀 몰리고 있는 상황이 있고, 역시나 지금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을 앞둔 시점에서 개별 종목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또 이제 개별 이슈가 있는 그러한 업종이라든지 종목군들 중심으로 좀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중소형주의 강세와 함께 계속해서 실적 발표 나오는 기업들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시각 객장의 정영훈 과장이었습니다. 이어서는요, 이시각 시황을 브리핑해 드립니다.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도 정리해 드리는데요. 이시각 시황 브리핑 이용석 캐스터가 전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용석입니다. 우리 시장 현재 흐름 좋습니다. 양시장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현재 0.27% 상승한 3,207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3,200포인트의 안착을 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현재 8포인트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지수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 현재 1.01% 상승한 1,031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인트로는 10포인트 상승입니다. 다음 수급 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수급입니다. 개인과 기관이 담아주고 있습니다. 기관에서는 연기금이 좀 담아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개인은 930억 원, 기관은 579억 원, 외국인은 팔고 있습니다. 1,498억 원 매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보겠습니다. 네, 기관과 외국인이 담아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226억 원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788억 원 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은 633억 원 매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특징적인 테마와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에는 해운주, 모더나 관련주,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가 있고요. 하락하는 업종 테마에는 창투사, 방송 엔터 관련주가 있습니다. 먼저 해운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급등 후에 숨고르기에 들어간 해운주 다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올 2분기 해상 운임이 다시 상승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수급 환경도 10년 내 가장 뛰어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현재 HMM 6.26% 상승한 33,1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페노션 2%의 강세, 대한해운 3%, KSS해운 2%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모더나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모더나가 한국 자회사의 설립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면서 관련주 오늘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회사가 설립이 된다면 한국 기업을 위탁 생산 기관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는데요. 올해 한국, 일본, 호주 이렇게 3개국에 추가 자회사를 설립해서 일본과 아시아 지역에 코로나19 백신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녹십자 현재 4%의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AB 프로바이어 29.79% 상승한 1,525원의 상한가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파미셀 11% 강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백신의 필수 원료 의약품 공급으로 올해 최대 실적이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네, 계속해서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업계가 반도체 부품 품귀 현상에 시달리면서 정부가 조만간 반도체, 자동차 지원에 나설 거라는 기대감에 매수세에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SFA 반도체 현재 9.27% 상승한 8,96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테스나 8%의 강세, 하나마이크론 7.23% 상승한 13,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보브 반도체 28.32% 상승한 17,9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NCN 현재 8%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락한 업종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창투사 하락세 나타내는데요. 대부분 두나무 관련주들의 하락세가 큽니다. 많이 오른 만큼 그만큼 약세도 강하게 하락세 나타내는 것 같은데요. 우리 기술투자 현재 5.46% 하락한 11,2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에이티넘 인베스트 현재 10%의 약세, 개성창투 3%, 리더스 기술투자까지 4%의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방송 엔터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소리바다 8.86% 하락한 247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20대 1 감자 결정 소식의 약세 나타내고 있고요. A스토리 4%의 약세, NEW 3%, 키스트 현재 5%의 약세 나타내고 있고요. 펜 엔터테인먼트까지 5%의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대유플러스 살펴보겠습니다. 대유플러스가 전기 자동차 충전 사업 진출 소식에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유플러스는 정보통신, 가전, 자동차 부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전기차 충전기 제조사 시그널 EV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충전기 판매와 충전 사업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대유플러스 관계자는요, 국내 전기차 충전 시장의 인프라 확대와 충전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히기로 했습니다. 현재 26.56% 상승한 1,2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과 특징적인 테마 업종 살펴봤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는 환율 동향 살펴볼 텐데요. 샘플러스 함지한 전문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국내 증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국채 수익률에 대한 이슈는 좀 둔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 상승하긴 하는데 그래도 1,120원 아래쪽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유가 어떻게 될지 동향 좀 짚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원달러 환율은 지난주보다 약간 상승한 1,117원에 상승 출발했습니다.
현재 글로벌 위험 선호 성향 속에서 달러의 강세 모멘텀도 약간 누그러지면서 원달러 환율의 상승 압력도 약간 둔화되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에 미국 은행들의 1분기 실적 발표와 건설 지표 호조 등에 따라서 지난 주말에 S&P 500 지수와 다우 지수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 여파로 달러 지수는 4주 만에 최저치로 하락을 했고 여기에 달러 위안화는 6.52위안대로 내려섰습니다. 달러화는 국채금리의 상승세가 약간 주춤해진 가운데 경제지표 호조와 그리고 뉴욕 증시 상승에 따라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지면서 하락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미국 3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는 전월 대비 19.4%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치인 14%보다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그리고 건축 허가 건수도 전월 대비 2.7% 정도 증가했습니다. 지표 호조로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을 했지만 기울기가 완만하게 진행됐고 뉴욕 증시가 실적 개선 기대 등에 상승하면서 금융시장 내에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확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흐름을 반영한다면 장중에 원달러 환율은 하락 시도를 한 번 더 할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만 이번 주에도 약 1.8조 원 상당의 외국인 배당이 추정되는 데다가 삼성전자 배당 관련 수급이 완전하게 소화되지 않았다는 인식이 큰 만큼 수급의 눈치 보기 장세는 약간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 행보는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외국인들의 주식 순매수세가 확인될수록 외국인의 배당 재투자 가능성에 기대 역송금 부담이 약간 완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분간 국내 증시는 위험 선호 강도뿐만 아니라 외국인 배당 수급을 저울질하는 척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국제 유가는 중국의 양호한 경제 지표에도 코로나19 확산 지속이 최근 유가 상승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 출으로 이어지면서 하락했던 모습이었습니다. 또 미국의 베이커 휴즈 시추공 수가 7개 늘어났다는 소식도 유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주요 에너지 기관이 하반기 수요 기대를 바탕으로 수요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만큼 유가는 소폭 하락에 그쳤습니다. 한편 금은 미국 국채금리가 1.6% 선을 하회하고 달러도 약세를 보이면서 상승했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미국과 러시아 간의 갈등이 다시금 부각되면서 안전자산 선호가 높아진 점도 금 가격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지난주에 국고채 금리는 전일 미국채 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금통의 영향과 10년물 입찰을 앞둔 다음에 해지성 물량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일에 미국채 금리 급락으로 강세 출발했습니다만 10년물 등 입찰 일정을 앞둔 해지성 물량이 출회되고 다소 매파적이었던 금통의 결과 영향을 받아서 약세 전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국 국채 금리는 전일 하락분을 되돌리면서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일 미국 소매 판매 호조에도 불구하고 쇼커버성 매수세 그리고 수급 요인에 따라서 금리가 급락이 나왔던 모습이었습니다. 이후에 수급적인 요인이 일부 해소되고 이날 발표된 미국 주택 지표가 예상을 좀 상회하면서 전일 대비 19.4% 증가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110원대에서 1120원대 사이의 레인지에서 좋은 횡보세를 보이면서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배당이 예상된 기업들이 좀 있기 때문에 환율의 상승 압력도 약간 혼재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재료들이 약간 섞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도 전 거래일과 비슷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렇게 환율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지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도너 리포트로 이어집니다. 네, 통곡자 없는 포트폴리오 만들어드립니다. 도너 리포트, 오늘도 샘플러스 이주연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운영 원칙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도너 리포트 운영 원칙입니다. 일주일에 2종목만 공개 변경하고요. 종목 공개 요일은 매주 월요일 오늘입니다. 그리고 게릴라성으로 한 요일에 또 공개가 되죠. 종목 공개 시 방송에서 2종목을 먼저 소개해드리고요. 그중에서 편입될 종목은 방송 끝나고 3시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에서 공개합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총 누적 수익률 확인해 보시죠.
네, 도너리포트 총 누적 수익률 436.1% 기록하고 있고요. 최근의 종목들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러셀이 12.7% 목표가 달성을 했고요. 로보스타가 26.4%나 수익 내주면서 목표가 달성하고 나왔습니다. 다음 종목들 보겠습니다. 덱스터가 포트 제외되면서 15.9%나 수익을 내줬었고요. 오스템이 포트 제외되면서 0.9%로 나왔고 네이버가 17.7%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SNK도 15.2% 목표가 달성하면서 수익 내줬고요. 다음 보시면 세오글로벌 광전자 대유에이팅은 손잡아 터치하고 나왔습니다. SM라이프 디자인이 8.4% 수익을 내줬고 지금 현재 포트에도 담겨있는 종목입니다. TS 인베스트먼트 24.2% 수익 내주면서 목표가 달성했고요. 그 이후에도 좋은 수익률 계속해서 기록을 해줬었죠. 다음 보겠습니다. 네, 우성사료 16.6%로 빠른 시일 내 목표가 달성하고요. IHQ가 12.5% 수익 달성하면서 포트에서는 제외가 됐습니다. 보성파워텍이 12.7% 수익 내줬고요. 다음 보시면요. 다음 종목들 M게임이 10.1% 목표가 달성했고요. 보령제약이 지난주에 12.9% 수익 내줬었죠. 현재 포트 보겠습니다. 현재 총 4종목 담겨 있는 상황이고요. 메디포스트, 엠브레인, SM라이프 디자인, 대성 파인텍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최근에 편입된 종목들이 더 시세 잘 나오고 있네요. 네, 토너리포트 오늘도 이렇게 누적 수익률과 현재 포트 살펴봤는데요. 또 한 종목씩 AS 들어봐야 되겠죠. 지금 빨간불 켜고 있는 종목도 있고요. 파란불 켜고 있는 종목들도 있는데 하나씩 좀 AS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메디포스트부터 일단 먼저 보도록 합시다. 메디포스트는 지금 금요일 날 음봉이 이제 밀려 내려왔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추세대 하단 부근을 지지를 좀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 구간에서의 반등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면 금요일 날에 전체적으로 바이오 섹터들이 그렇게 또 좋지는 않았습니다. 나쁘진 않았지만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그런 영향으로 좀 조정이 나왔다가 오늘 지금 보시는 것처럼 21선을 살짝 이탈시키는 캔들이 하나 나와줬고요. 이 거래량 터진 저점 구간을 지지를 해주는 그런 형태의 지금 십자가의 도지형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단기적으로 조정하던 부분을 이제 전환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추세대 하단 부근이기도 하고요.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신규로 매수 가능한 구간이고 조정 나올 때 저점에서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도 여전히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추세대 흐름대로 아마 상승하는 그림이 쭉 이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현재 뭐 주봉이라든지 월봉 저점 구간에서 올라가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엠브레인이 지금 좀 옷장 들어서 조정이 좀 나온 것 같아요. 보시면 21선을 돌파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거래량을 죽이면서 뭐 고가놀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눌림의 형태가 좀 이어져 가고 있었는데 오늘 보시면 21선까지 지금 조정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엠브레인 같은 경우는 8,800원을 기준으로 잡으시고요. 이 가격대가 이탈 안 하면 상승 흐름이 좀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저점 구간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움직이던 추세 같은 경우는 이탈을 한 부분이고 뭐 3월 달부터 만들어진 저점들끼리 이어지는 이 추세선을 지금 지켜주는 그런 그림으로 가고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4월 13일 날 나온 거래량 나온 캔들 그 저점을 지켜주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박스권 흐름을 이렇게 이어갈 때 제가 지금 현재 엠브레인 같은 경우는 8,800원을 갖다가 지지를 하는 그런 형태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요 가격대를 갖다가 지켜주는 선에서만 우리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빨간색 추세선 하나 그어놓은 거, 요 구간이 아마 이탈하게 되면 8,800원도 좀 이탈한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싶습니다. 그래서 8,800원을 기준으로 이제는 잡고 가져간다라고 보시고요. 한 4거래일 전에 21선을 이제 돌파를 하면서 박스권으로 움직이던 가격대를 뚫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래량 없이 움직이다가 지금 한번 아래로 내려온 상태인데 20선 부근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돌파한 이후에 눌림이 나올 때는 터치를 한다라는 관점에서는 오늘 엠브레인이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내일 이 종목은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줘야 된다. 그래서 내일 만약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 하면 일단은 뭐 8,800원 손절가 잡고 여기서 정리를 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SM 라이프 디자인인데 SM 라이프 디자인 좀 상승 흐름은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보시면 저점 지켜주면서 굉장히 찌질하게 좀 상승을 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단봉으로 쭉쭉 뻗어주지 못하고 이렇게 잔잔하게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점들끼리 이렇게 연결되는 이제 추세 저항선들을 그어봤을 때 뭐 그런 뭐 저항 구간에 이제 도달을 하게 되면 일단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구간을 지금 돌파하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뭐 주봉상의 고점이었던 3,750원짜리를 일단 뚫어내 놓고 상승하는 흐름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윗꼬리가 좀 계속 만들어지는 부분은 썩 좋지 않지만 그래도 상승세 계속 이어가다가 아마 저항권 벗겨내놓고 시세가 좀 나오던지 하는 흐름이 이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다른 엔터주들 오늘 좀 좋지 않은 흐름들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SM 라이프 디자인이라든지 그 디즈니 플러스 관련주들은 지금 시간이 이제 좀 임박해져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에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좀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성 파인텍입니다. 금요일 날 이제 소개해 드렸던 종목인데 사실 이제 금요일 날 이야기 드렸던 뭐 한국 BNC하고 대성 파인텍하고 우선순위가 이제 한국 BNC였는데요. 방송 끝나고 나서 장 마감 때까지 이렇게 3시쯤에 이제 드리려고 계속 보고 있는데 너무 급등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까지 도달을 해도 수익률이 너무 작아지는 관계로 빼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차선책인 대선 파인텍을 선택을 했습니다. 대선 파인텍은 이제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도 엮여 있고요. 그리고 김두관이라는 정치 테마주로도 이렇게 엮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인기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대권 주자로서 이렇게 거론될 만한 잠룡 그런 인물들의 관련주로 이렇게 엮여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주가에 긍정적으로 지금 시점에서는 미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뭐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다만 이 종목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신용 물량이 너무 많아요. 9%대의 신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보지는 말고 일단은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저항권 돌파하게 되면 시세는 좀 강하게 나올 테니까 그때 목표가까지만 잘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포트에 대한 AS 받아봤습니다. 지금 전략들대로 가고 또 수정해주신 전략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챙겨가시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검색하셔서 입장하시면요. 전략들 챙겨가보실 수가 있고요. 또 오늘 종목도 새로 포트에 편입되는 날이니까요. 지금부터 얼른 들어오셔서 계속 기다리시고 종목 상담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 문자 보내주시면 종목 상담 지금부터 또 2부까지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미리미리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되어 있는 종목 상담이 있다고 해서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서울 바이오시스. 서울 바이오시스 궁금하시고요.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매수가는 16,900원. 16,900원에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10%요. 비중 10%입니다. 자, 서울 바이오시스 이 종목 IT 부품주거든요. 오늘 그래도 약간 반등이 나타나면서 한 지난달부터는 그래도 상승 추세로 돌아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위원님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서울 바이오시스 이거 뭐 어떤 아이디어로 매수를 하셨어요? 이거 며칠 전에 탁 튀어나가길래 이거 갈 줄 알고 샀더만 막 그날 빠져버렸어요. 그냥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 보시고 사신 거예요? 예. 네, 일단 이게 단기적으로 좀 보시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종목이거든요. 장기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예, 지금 단기도 뭐 볼 수는 있겠지만 예. 사실 단기로 볼 만한 종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
단기로 보는 종목들 같은 변동성이 좀 큰 종목들 위주로 보통 하시는데 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변동성이 지금 그렇게 막 뭐 장대 양봉이 팍팍 나온다거나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물론 뭐 앞에 좀 이렇게 잘 움직였던 부분이 있어서 돌림이 나올 때는 좀 세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 어쨌든 지금 이거 그러면 선생님 목표하시는 수익률은 그렇게 크지는 않으시겠네요. 예, 만한 7,500원 정도 보고 있어요. 아, 그럼 선생님 요거는 제 생각인데 네. 올라갈 것 같습니다. 선생님 생각하시는 가격 17,000원에서 17,500원 사이로 저항권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단기적으로 지금 봤을 때 뭐 이렇게 추세 상승 흐름 계속 이어가고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봤을 때 뭐 며칠 내로 잘하면 뭐 선생님 생각하시는 가격까지 충분히 올라올 것 같아요. 근데 거래가 원청 안 돼가지고. 그렇죠. 거래가 너무 없죠. 예. 그래서 단기로는 거래가 없는 종목을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좀 거래량이 예. 활발한 종목들 위주로 단기를 하시는 게 좋고 예. 만약에 선생님 이거 진짜 막 거래 안 되고 짜증나서 안 되겠다 하시면 매수가 오면 정리하시고 좀 거래 대금 상위 한 50개에서 한 100개 사이에서 이렇게 한번 종목을 골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며칠만 기다려보고 하고 올까요? 네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뭐 손절가도 좀 짧게 잡고 가시고요. 예. 네, 한 16,300원 오늘 저점 손절가 잡으시면 딱 될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시청자님 단기적으로 접근하셨는데 일단 가지고 가보시면 매수가까지는 올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조금 더 거래량이 활발한 종목으로 접근하시는 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을 것 같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문자 상담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내주신 종목 대유 에이텍 보내주셨고요. 매수가가 1,150원에 비중 20%입니다. 지금 대유 에이텍이 3거래일째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1,360원에 지금 거래되고 오늘 10% 이상 상승하면서 1,490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이 종목도 아마 단기 급등을 노리고 들어가셨으면 성공적인 전략이 아니었나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대유 에이텍 도노리포트에서 손절이 나간 종목이잖아요. 네네네. 조금 너무 빨리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일단 그때 이제 보고 있었던 재료 자체는 지금 이제 노출이 된 상황이고요. 전기차 뭐 이제 그 충전소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고 매수는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딱 그 추세 저항을 돌파하는 시점에 저점 구간에서의 매수가 평단가신데 정말 매수 괜찮게 하셨고 수익 축하드리고요. 일단 대유 에이텍 같은 건 대유 플러스랑 같이 보셔야 되는데 대유 플러스가 보시는 것처럼 지금 시세가 더 강하잖아요. 이 종목이 현재 이 관련된 충전소 관련된 이슈로는 대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대유 플러스가 괜찮게 계속 움직여주는 한 대유 에이텍도 괜찮은 흐름이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관점이라면 대유 에이텍을 지금 뭐 따라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사실 2등주를 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단 뭐 같은 회사고 같은 뭐 이유로 이렇게 올라가 준다라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수익이 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익절가를 좀 작고 끌고 가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저항권은 이제 돌파해 놓고 이렇게 지금 눌리고 있는 부분인데 거래가 꽤나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는 부분은 일단 내가 이 정도 가격이 이탈하면 나는 수익을 챙겨야지 하는 부분은 좀 기준을 잡아놓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기준을 지금 한 1,300원, 1,330원 정도 그렇게 잡고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1,3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가격대 이탈 안 하면 계속 끌고 가고 요 가격대 이탈한다 하면 지금 있는 거 수익을 챙기시는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분봉 흐름은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 이탈 안 하고 다시 상승으로 방향 돌려주게 되면 추세 한 번 더 위로 튀어줄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대유 플러스가 지금 뭐 상한가 부근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상한가 마무리하고 아마 마감한다 하면 내일 갭 떠서 아마 시작을 하겠죠. 거의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뭐 대유 에이텍도 비슷한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대유 에이텍 같은 경우가 만약에 내일
음봉으로 이렇게 대유 플러스가 크게 이렇게 조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음봉으로 조정 밀리고 대유 혜택도 갭 떠서 음봉으로 밀린다 하면 다시 신규로도 공략을 할 수 있는 종목인데 일단은 여기서 뭐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예측에 불과한 거니까요. 뭐 기준을 딱 잡고 대응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도너 리포트가 총 5종목밖에 현재 포트에 못 담으니까 손절가를 좀 짧게 잡고 빨리빨리 나오는 종목들도 있는데요. 이 종목이 이제 이렇게 급등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1330원 지지하는지 잘 여부 판단하시고 선택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자 상담 하나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내주신 종목 현대차 보내주셨고요. 매수가 23만 1,500원에 비중 15% 가지고 계십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기대감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자동차 업종에 관련해서 뉴스들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종목인데 사실 주가 흐름은 생각보다 그렇게 나오질 않고 있거든요. 지금 매수가보다 살짝 아래에 있는 가격대입니다.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위원님? 현대차 기본적으로 저는 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충분히 뭐 상승하는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실적 시즌이 도래한 상황에서 현대자동차 실적이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악재가 하나 있죠. 바로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라는 부분이 지금 자동차 업계를 좀 흔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부분에서 이번에 뭐 일단 실적 나와 봐야 알겠지만 2분기에 대한 실적이 그렇게 지금 전망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가파르게 이렇게 상승하는 다른 종목들처럼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거나 우상향 흐름 나오는 부분도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앞에 이제 뭐 애플카 관련해 가지고 막 이슈가 나오고 하면서 급등이 또 한 번 나왔잖아요. 그래서 대형주들이 이렇게 이제 거의 역사적인 뭐 거래량이 터지는 경우들은 이후에 조정기를 꼭 거쳐간다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재료가 완전히 소멸되고 주가가 이제 뭐 계속 조정기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냐 하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제 현대차라는 회사가 이 전기차 시장에서의 어떤 큰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시장의 큰 자동차 그 기존의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 섹터 내에서는 현대자동차가 뭐 이렇게 등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업계에 1, 2위를 나눌 수 있는 뭐 그런 기회가 생겼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이제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율주행과 전기차 섹터 내에서의 어떤 수소차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챙겨 보시면서 보시는 게 좋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기술적 분석에서 우리가 여기 지금 보시면 한번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갭 상승을 크게 한번 만들어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가격대가 보시면 21만 원대고요. 요 가격대를 이렇게 이제 나중에 추후에 연장을 해서 보시게 되면 꼭 이런 갭 구간을 메우러 내려와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점 잡았던 구간 21만 원까지 이제 조정이 나왔었는데 요 저점을 잡고 이제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상방으로 추세 전환할 가능성이 저는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상승 파동 이후에 조정 그리고 다시 상승하는 파동으로 이렇게 한 25만 원까지는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항권인 뭐 24만 원, 23만 8천 원 뭐 요 밴드대인데요. 요 밴드대 지금 굉장히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의미 있는 가격을 지금 좀 저항을 만들어 놓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을 뚫어내게 되면 좀 시세가 강하게 나오면서 거래량도 터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자동차 섹터는 사실 일정이 하나 잡혀 있습니다. 지난주 주유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 수요일 날부터 상하이 모터쇼가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관련된 뭐 자동차 신차 뭐 이렇게 이제 나온다든지 아니면 자율주행이나 이제 전기차나 수소차 관련된 새로운 기술들이 선보인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좀 모멘텀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딱히 지금 오늘 반도체 섹터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자동차 섹터들은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그 악재 때문에 반도체 쇼티지 문제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가 주가를 좀 억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매수하신 가격은 뭐 크게 걱정하실 정도의 뭐 매수가는 아니시고요. 비중 한 15% 되시는데 이대로 한번 끌고 가 보시고
60일 이평선 저항 돌파하고 나면 그때부터 시세 좀 나온다 생각하시고 일단 25만 원까지는 저항대니까 그 정도까지는 한번 끌고 가보시고 그때쯤 해서 다시 한번 상담 문의를 주시면 그때 상황에 맞는 뭐 이 악재가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지 뭐 그런 부분들 체크해 가면서 또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일단 25만 원까지는 단기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 가격대 넘어설 때 저희한테 전화 한번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전화 한 통 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제주 반도체요. 제주 반도체고요. 매수가 네.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7,110원에 10%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위원님이 바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사셨어요? 금요일 날이요. 아, 잘 사셨네요.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선생님? 이거 여기 올라가는데 목표가 얼마나 매도할까 싶어서요. 아, 정말 가장 어려운 질문을 해주시는데 네. 자, 일단 우리가 이제 그 목표가를 잡을 때 네. 선생님이 이제 단기적으로 접근을 했냐 아니면 네. 좀 길게 보셨냐 이거에 따라서 좀 목표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매수하신 뭐 금액대 그러니까 뭐 이제 금요일 날 매수하셨으니까 제가 봤을 때 여기서는 네. 일단 손실권으로는 가지 않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단기적으로 목표가 봤을 때는 그냥 딱 전 고점입니다. 전 고점 단기적으로는. 네, 저는 네. 그냥 8,000원에 매도하면 어떨까 싶어서 전화 드렸어요. 네, 괜찮은 가격이라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이렇게 이제 그 고점들끼리 이렇게 이어지는 추세선을 긋게 되면 네.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도 더 나올 수는 있거든요. 네.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저기 이제 밑에 추세 전환을 하는 뭐 저점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 게 아니니까 네. 여기서는 일단 시세가 나올 때 8,000원 전고점 저항을 돌파하게 되면 그때는 일단 차익 실현한다 생각을 해두시고요. 네. 한 5% 정도만 네. 남겨놓으시고 네. 요 추세대 상단 저항인 한 뭐 8,700원 아니면 8,500원 그 정도까지 조금 더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끌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일단 주봉이나 월봉상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더 크게 나올 가능성은 높은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리고 오늘 네. 섹터도 좀 강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괜찮게 보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딱 그 손절가는 매수하신 네. 가격만 딱 손절가로 잘 지키시면 될 것 같아요. 투자금은 내가 무조건 지키겠다 요 생각 가지시고 네.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제주 반도체까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이고요.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포트에 편입될 종목 소개해드리는 날입니다. 먼저 두 후보군 가지고 나오셨을 텐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들인가요? 네, 오늘 두 종목. 한 종목은 지난번에도 소개시켜드렸던 유니온이고요. 네네. 오늘 또 두 번째 종목은 SGC 에너지라고 이름이 좀 생소하실 텐데 저도 좀 생소합니다. 일단 한번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자, 유니온은 뭐 여러분들께 워낙 이야기를 계속 많이 드렸던 종목이고 뭐 일단 포트에는 편입을 안 시켰었어요. 이유는 소개는 일단 뭐 올라갈 수도 있겠고 안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았고 조정이 조금 더 나오면 아래쪽에서 이제 한번 진행을 해보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기회를 좀 안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물론 내일 정도 또 음봉으로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지금 10,000원이라는 이 저항권대를 지금 저항으로 잡고 주가가 뭐 조정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저점을 계속 올리면서 지금 상승하는 중이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유니온은 뭐 하는 회사냐? 일단 뭐 백시멘트라든지 특수 시멘트를 만드는 회사인데 자회사 유니온 머티리얼이라고 있습니다. 유니온 머티리얼이라고 있는데 이 자회사가 이제 개발한 그 부품 중에 하나가 보통 자동차 이제 기어에 들어가는 부품에는 그 히토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 히토류를 사용하지 않고 쓸 수 있는 그런 부품을 개발해내면서 히토류 대체제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돌았죠. 그러면서 지금 미중 무역 갈등 일어나는 와중에
희토류를 무기화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 미중 무역 갈등 관련주로 이렇게 딱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렇게 이제 주가가 급등을 했던 이런 구간들도 전부 관련된 이슈로 이렇게 주가가 계속 올라왔었고요. 지금 현재 주봉이나 월봉을 봤을 때 이 10,000원이라는 저항대를 뚫어주게 되면 좀 굉장히 강한 상승세가 더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앞에 이제 매물이 좀 많이 없는 상황이 되니까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더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제 이 미중 무역 갈등 관련된 재료는 소멸된 게 아니죠. 대통령이 바뀌면서 중국에 대한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이데올로기적인 싸움으로 지금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뭐 돈으로 해결될 가능성도 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좀 지속적으로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미중 무역 갈등 관련주 중에 한 종목인 유니온을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SGC 에너지입니다. SGC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OCI 계열 회사고요. 열병합 발전 그리고 유리 건설 이쪽으로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제 투자도 하고 있고 부동산 개발도 하고 있는데 앞서 이제 삼광글라스라는 뭐 이런 회사들이 있었어요. 그런 회사들 합병했고요. 이테크 건설 합병을 하면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영위하는 그런 회사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키포인트는 뭐냐? 지금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알게 모르게 저점에서 살살살 잘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회사가 지금 신재생 에너지로 좀 분류되는 부분은 열병합 발전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드 펠릿이라는 부분을 이제 사용을 하면서 그러니까 CO2 배출량을 급격하게 많이 줄여냈어요. 그러면서 이 탄소 배출권을 확보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탄소 배출 관련주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로 이렇게 엮여 있다. 거기다가 건설 섹터 요즘 좋고요. 그러면 건설 관련주로 돼 있는 부분에서도 매출을 기대할 수 있겠고 실적적인 부분은 좀 적자를 지속해 왔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좀 적자를 보다가 2019년부터 흑자로 턴어라운드해서 2020년도에는 영업이익이 70억으로 올라왔고요. 2021년 올해는 제 생각에 지금 컨센서스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보시면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이 이제 급감했던 부분에서의 영업이익이 괜찮게 나온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올해는 실적이 더 좋아지지 않겠나라는 부분을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지만 일단 기대치는 분명히 주가를 보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SG 에너지, SGC 에너지입니다. SGC 에너지인데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전고점 구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상승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짧게 시세를 주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관련 섹터들 굉장히 좋고 요즘 또 순환매 섹터들별로 하루 이틀 사이로 계속 바뀌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섹터도 조만간 한번 섹터가 강하게 또 치고 올리는 흐름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두 후보군은 유니온, 그전에도 소개를 몇 번이나 해드렸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SGC 에너지 관련주인데요. 이 두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이 진짜 도너리포트에 편입이 될지는요. 잠시 후에 공개가 됩니다. 3시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에서 공개가 되니까요. 검색하셔서 입장하셔도 되고요.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오시면요. 또 전문가님들과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문의의 창도 열려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도너리포트 종목도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네, 수고해주신 이주연 의원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마감임박 60분의 승부에서 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도와드릴 예정이죠. 023153-2611 또는 2612번 그리고 샵 008 2번 창구 열려 있습니다. 잠시 후 마감임박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